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놀랍고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에 깊이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편협한 시선이 얼마나 큰 오해와 실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인간적인 가치와 소중한 의미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하고 깨닫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하나의 스크립트에 불과할지라도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운명적인 날로 거슬러 올라가 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놀라운 반전 드라마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한때 저는 제가 이 넓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운한 사람이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의 결혼은 제 인생에 더할 나위 없는 크나큰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지만, 아내의 가족, 즉 저의 처가는 너무나도 궁핍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단칸방에 온갖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살림살이, 변변찮은 직업도 없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는 처남, 그리고 늘 갖가지 병을 달고 사시며 고통받는 장인어른과 장모님. 결혼하기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아니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처가의 현실이 결혼 후 매일매일 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의 친한 친구들은 저를 가리켜 복없는 놈이라며 혀를 끌끌 찼고, 저 역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때로는 처가의 그 깊은 그늘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는 이기적이고 비겁한 마음을 은연중에 품기도 했습니다. 명절이나 집안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는 처가에 찾아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느껴지는 가난과 절망의 냄새, 그리고 저를 짓누르는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감이 저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아내는 늘 저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내의 한없이 착하고 순수한 모습을 보며 저는 걷잡을 수 없는 죄책감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저의 이중적인 태도와 내면의 갈등은 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과연 나는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나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에 불과한가 하는 자문과 함께 깊은 회의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이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아내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암울한 소식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병세는 이미 위중한 상태였고, 당장 큰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에는 제가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엄청난 액수의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미미한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함께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장인어른의 수척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고, 저는 그저 옆에서 무력감에 휩싸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자신을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처가에 대한 저의 냉담하고 무관심했던 태도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어떻게든 이 절망적인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이를 악물고 다짐했지만, 냉혹한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견고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혹시 우리 부모님이나 친척분들 중에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 만한 분은 정말 한 분도 없는 거야? 아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희미하고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부터 대대로 가난했잖아. 친척들 모두 형편이 다 비슷비슷해서. 그 순간 저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거대한 절망감의 파도가 휘몰아쳐 왔습니다. 제가 이 모든 무거운 짐과 고통을 홀로 짊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과연 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수술 날짜는 하루하루 빠르게 다가오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수술비는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잠을 설치며 동분서주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의 옆을 지키며 걱정하던 장모님이 저에게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듯한 손길로 낡고 해진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꼬깃꼬깃 접혀 있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위, 이거라도 보태렴. 그동안 우리 사위가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장모님의 붉어진 눈시울과 떨리는 목소리는 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보며 더욱 참담하고 비참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장인어른의 엄청난 수술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그 진심 어린 마음과 희생정신이 저의 메마른 가슴을 아프게 울렸고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입원해 계시던 병원의 최고 책임자인 원장님이 직접 저희 병실로 찾아오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영문을 전혀 알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원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장님은 장인어른께 정중하게 고개를 깊이 숙이며 예의를 갖추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저희 병원에서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한 신분을 감추고 비밀을 유지해달라는 회장님의 엄한 말씀에 따라 저희 의료진들도 늦게까지 모른 척하며 회장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님이라니요? 저희의 가난하고 병약한 장인어른이 회장님이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휩싸여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저의 아내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조용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원장님께 손짓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저희 부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비밀을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구나. 때가 된 것 같아. 장인어른의 다음 말씀은 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동시에 전율을 안겨주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엄청난 반전이었습니다. 나는 사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인 천성그룹의 회장이다. 저는 그 엄청난 사실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릴 뻔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무시하고 때로는 속으로 경멸했던 저의 처가가, 제가 늘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저의 장인어른이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기업의 총수였다니.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기막히고 황당하여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머릿속은 온통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장인어른은 저희 부부에게 그동안의 모든 사정과 숨겨진 이야기들을 자세하고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나는 늘 진정한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탐구해왔다. 돈과 명예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싶었고,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고 싶었다. 그래서 나의 소중한 가족들에게조차 나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그저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도록 했던 것이다. 너희와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도 나는 너의 진심 어린 마음을 보고 싶었다. 과연 내가 나의 부와 명예라는 껍데기가 아닌 나의 사랑스러운 딸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 그것이 가장 궁금하고 알고 싶었다. 장인어른의 그 진솔한 말씀은 저에게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엄청난 충격과 깨달음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생각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던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진정한 내면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저의 오만하고 교만한 태도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저의 얕은 생각에 대한 깊은 회한과 반성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의 잣대와 물질적인 가치에만 얽매여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나는 진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저희가 겪었던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스스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좌절할 때에는 몰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도 하셨다고요. 예를 들어 제가 회사에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마다 기적처럼 문제가 해결되곤 했는데 그 모든 문제 해결의 뒤에는 바로 장인어른의 세심하고 보이지 않는 손길과 지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이어서 저에게 깊은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의 병은 너희에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회복될 것이고 나의 모든 것, 나의 기업과 나의 삶의 지혜를 너희에게 아낌없이 물려줄 것이다. 이 말씀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에게는 마치 꿈만 같았고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발치에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과 편견에 가득 찼던 마음,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태도를 진심으로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저의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시며 인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됐다, 사위. 이제야 비로소 너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이다. 부와 명예라는 덧없는 가치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 깨달았으니 이제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앞으로 천성그룹을 이끌어갈 훌륭하고 뛰어난 리더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깊은 감동과 함께 새로운 사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삶은 그야말로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성공적으로 대수술을 마치시고 기적적으로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하셨고 저는 장인어른의 세심하고 깊이 있는 지도 아래 천성그룹의 경영 수업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기업 경영에 대한 부담감과 어색함, 그리고 엄청난 책임감 때문에 힘들었지만 장인어른의 깊은 지혜와 따뜻하고 인자한 가르침 덕분에 저는 빠르게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가난과 고통, 그리고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직접 경험했던 과정은 저를 더욱 겸손하고 현명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리더로 단련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회장님의 부자 사위가 아닌 회장님의 진정한 아들로서 그리고 거대한 천성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물로서 저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고 당당하게 다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신뢰가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깊고 중요한 교훈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 즉 겉모습이나 물질적인 부유함만으로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어리석은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간적인 가치와 소중한 의미는 결코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곳에 보석처럼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내면의 빛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더욱 빛나는 진실된 마음과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변치 않는 인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편견이라는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와 진정한 가치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예리한 통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조건 없이 믿고 지지하며 그들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들의 삶의 무게와 이야기를 존중해야 합니다.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각색된 것이지만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반전 드라마가 보석처럼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과 감동, 그리고 깊은 지혜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부와 명예라는 덧없고 허황된 가치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변치 않는 믿음, 그리고 인간적인 유대감과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따뜻하게 일깨워주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오래도록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선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